늦은 오후, 중학교 3학년 주혁이가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출해 보이는 저녁거리. 어릴 적 부모님이 헤어진 뒤 이곳 할머니 댁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하지만 주혁이 아버지에게서 암이 발견됐고 2년 전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2살 어린 여동생 그리고 편찮으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소스예요? 진간장이요. 진간장? 네. 김치볶음밥도 진간장 넣어요? 진간장이 더 맛있는 것 같아가지고. 김치볶음밥 만드는 거는 어디서 배웠어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냥 유튜브 보고 배워요. 한 초등학교 3학년 때나 4학년 때부터 했어. 기특하다 어른들에게 칭찬을 받곤 하는 아이. 어머니, 김치볶음밥 했어요. 드셔봐요. 네? 아, 조금만 드셔봐요.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겉으로는 특별할 것 없는 남매. 그럼 김치가 맵나 봐. 뭘만? 김치가 매워? 너 시험 잘 맞아? 시험 잘 봤냐 너? 잘 본 거 없지 너? 있어? 응. 몇 점인데? 그거 안 할래. 왜? 아, 어차피 봐야 돼. 어차피 학교에서 오잖아. 할머니 밤에 잠 못 자시죠? 왜? 응? 불면증 같은 거? 너 말고. 저녁에 일어나고 1시나 2시나 일어나. 평소에 오빠가 만드는 거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98점이요. 98점? 네. 오빠가 만든 요리 진짜 좋아하는구나. 네. 김치 밑에 먹을 거 아니야? 그거 말해야 돼. 나 그래서 먹어요. 요리는 주변에서 해요? 지금 어미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것들이 아주 대단했는데 지금 아버지만 살았어도 대단해. 사실 동생에게는 중증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대장암 진단을 받은 할머니 역시 점점 거동이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겨우 14살이던 주혁이는 스스로 우울증을 알아차릴 만큼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도 아빠가 그렇게 인자장 학교를 안 가고 들어놓 버렸어. 애기가 장 우울증이 압을 나겠어. 그래갖고 할머니 아이 저 우울증 걸린 데가 어디로 가요? 그래. 약을 주러 가려면 혼자 병원으로요? 병원을 혼자 찾아갔어. 주혁이는 올봄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면은 좀 어디로 가요? 이제 제가 제 재능을 키우려고 전기공부로 갑니다. 저는 일단 일하고 싶어요. 네. 왜요? 뭐 대학교 가거나 그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좀 돈을 안정적으로 벌면서 지내고 싶거든요. 일단 할머니가 좀 힘드시고 동생은 아직 저보다 2살 어리니까 돈을 좀 벌어서 생활을 이어나가고 동생이 혼자 살림할 수 있게 될 때쯤 그때 아마 대학 생각 좀 해보자. 편찮으신 할머니와 진로를 상의하긴 힘들어서 혼자 학교를 알아보고 선택도 혼자 했습니다. 감당할 것이 많은 16. 아이고 이제 안 아프고 다 낫겠다. 동생은 좀 오빠한테 의지를 많이 해요? 또 그런 것 같아요. 할머니가 지금 걸어다니시는 것도 힘드시고 눈도 안 좋으시다니까
친구들은 혹시 알아요? 이렇게 학생이 이렇게 집안일 많이 하는 거? 친구들한테 말하네. 말 안 해요? 네. 왜 좀 약간 얘기하면 좀 부끄러워서? 말할 그런 필요가 없어 보여서 말은 안 해요. 현재 주혁이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지원받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 돈을 벌면 할머니나 동생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일단 하나 정해둔 게 여행을 한번 가고 싶어요. 여행이요? 네. 어디로요? 그건 아직 안 정했어요. 제대로. 어이때 우리 건방 커버린다고 저런 것도 나중에 배워야죠. 저는 내가 할머니가 믿어. 아빠 말대로 잘 살아. 충무지도 하나, 둘, 셋. 하루에도 몇 번씩 아빠를 번쩍 안아 옮기는 동건이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빠랑 같이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 취미가 딱 두 가지 있었는데 그 낚시하는 거랑 산 가는 거 딱 두 가지 있었는데 부모님의 이혼 후 아빠와 둘이 살아온 동건이. 부자는 매주 함께 등산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빠 혼자 산에 갔던 어느 날 사고가 났습니다. 2년 전에 이제 북한산에서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이제 들었을 때는 그냥 경미한 부상이다 이렇게만 들었는데 세골을 헬기까지 동원해 구조된 아빠는 하반신 마비 장애를 얻었습니다. 열심히 재활 치료를 하고 있지만 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발 움직이라. 저렇게 올리면 잘 안 움직여. 여기 위에. 예전에는 좀씩 움직였는데 됐어 아빠 이제 저쪽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그냥 발에다가 이제 근육에다가 전기자크 줘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옛날에는 좀 잘 됐었는데 요즘에는 좀 나빠서 그런지 상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겨드랑이 여기부터 이제 마비가 왔는데 이게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게 좀 그래서 요즘엔 적극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더 이제 최대한 이걸 늦추려고. 죽는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 아빠. 한 번 더 왼쪽으로 좀. 외출 준비를 하는 부자. 집 밖으로 나설 준비를 하는 데만도 한참이 걸립니다. 장갑 낄 거야? 전화기만 챙겨주세요. 장갑은 안 껴? 장갑은 저 장갑을 낄게요. 예. 그래도 최대한 자주 산책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마저 없으면 부자가 집안에 갇혀 지내는 하루하루는 더욱 막막할 것입니다. 요즘 방학 줬는데 요즘 뭐해? 응? 곤란하시는데? 곤란한 질문이야? 키가 커서 허리를 많이 숙여야 돼서 휠체어 밀기 힘들겠다. 아빠를 돌보는 동안 훌쩍 큰 아들. 아빠는 마음이 복잡합니다. 많이 고맙고 미안해요. 너무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슬픈 얘기도 많고 해서. 퉁퉁 부은 아빠의 발을 닦아주는 동건이. 낮 시간에는 간병인이 있지만
학교에서 돌아오는 오후 4시 무렵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는 동건이가 아빠의 손발이 됩니다. 움직일 수 없는 아빠를 목욕시키고 식사를 챙기고 집안일도 해야 합니다. 참치 맞으니까 맛있는데 안 뜨거워? 뜨거워. 많이 뜨거운데 더 치시. 저녁은 간단히 먹는 게 좋아. 잘 돼 편해. 고기는 꼭 먹고 나면은 나중에 소변 힘들더라고. 난 해준 음식 중에 그 갈치구이, 그 오일에 싼 갈치구이가 제일 맛있었어. 그 나이 친구들이 하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아빠 곁을 지키는 아들. 학원도 방과 후 수업도 가기 어렵습니다. 동건이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건 당장의 고단함보다는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주말에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아빠가 이제 그 배변을 못 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치우는데 한 번 하면 한 시간쯤 걸리는데 하루에 그 3번을 못 가려가지고 한 3시간 날리고 이제 또 힘도 다 쓰고 그래가지고 학교 수행평가도 망치고 이제 공부도 지금 소홀히 하고 있고. 친구 사귀기도 쉽지 않겠다. 이제 아무래도 학교 끝나고 이제 놀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집 오니까. 휠체어를 미는 건 어쩌면 가장 쉬운 일일지 모릅니다. 카메라에 담지 못하는 일도 많을 만큼 간병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소대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막 지리거든요. 많이. 근데 그런 부분을 한이라고 잠을 못 자요. 제가 깨우고 너무 아들한테 너무 이제 미안해요. 학업에도 지장을 주고 나중에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줄 거고 내가 쟤를 발목을 붙잡는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오늘 추정 60분은 기특한 아이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지닌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가족 돌봄 아동 이야기입니다. 착하다, 장하다, 기특하다.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무심코 또는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그 수식어들 뒤에서 우리가 만난 아이들은 그 나이 때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한 채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가족 돌봄의 문제는 조금만 버텨, 1년만 참으면 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 사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가 지나가 버리고 가족 돌봄 아동은 어느새 가족 돌봄 청년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른 아침, 현주 씨가 어머니를 위해 유동식을 준비합니다. 6년 전 뇌출혈로 쓰러졌던 어머니는 2주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오른쪽 전신에 편마비가 남았습니다. 엄마, 근데 빨리 기저귀를 갈아야 돼, 이제. 쉬를 하고 갈고 일어나서 양치해야지. 손도 한번 딱 이렇게 돌려, 이렇게. 후유증으로 뇌전증이 생겼고 경련 때문에 넘어지면서 허리 골절상도 3번이나 입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 한두 시간은 기다려야 하는 장애인 콜택시가 오늘은 그래도 빨리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8번 정도 크고 작은 병원에 다니는 것이 모녀의 유일한 외출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6년째 돌보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 김현주라고 합니다. 제가 실용음악과 입시를 준비를 했었는데 딱 20살 됐을 때 3월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그때 엄청 불안했죠. 불안하고 무섭고 또 아빠는 일 나가셔야 되니까 아빠 곁에 없고 보호자가 없고 내가 엄마의 보호자가 한순간에 돼 있고
유쾌하고 든든한 보호자였던 어머니. 현주 씨의 지극한 간병으로 조금씩 옛 모습을 찾아가던 중 지난해 또다시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혀에 암이 생긴 것입니다. 그냥 의식 없이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그래도 이제 나를 알아보고 저랑 같이 놀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밥을 또 드시고 막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으시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거에 되게 희망을 걸면서 엄마가 더 나아질 수 있게 제가 노력을 했는데 암 진단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뭔가 한 번씩 쿵 하고 아 이게 끝이 아니네. 능숙하게 재활 훈련을 하는 현주 씨. 끝까지 쭉 했다가 다시 서람으로 혀를 부분 절제한 어머니에게 일부러 말도 많이 시킵니다. 7, 8, 9, 10. 잘했다. 하나, 둘, 셋, 넷. 올레 올레 멋지게 후끈하게 멋지게 후끈하게 다가올래 내 맘에 들었다면 날 한 번쯤만 실용음악과를 준비하던 재수생의 삶은 어머니가 쓰러지신 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본래 꿈과는 다른 작업치료사 공부를 하고 국가고시도 통과했습니다. 지방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오시는 일요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이렇게 엄마를 돌봅니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케어하는 거는 별로 이제 그렇게 힘들진 않고요. 저는 약간 24시간 대기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제가 언제든지 좀 달려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밤에도 푹 자본 적이 없다는 돌봄 6년 차. 씩씩하게 지내고 돌아서서 우울증 약을 먹는 딸이 어머니는 가슴 아픕니다. 본인 식사까지 챙기면 거의 그냥 하루가 다 가겠는데요. 그쵸. 이렇게 엄마 다 챙겨드리고 막 좀 지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 밥도 그냥 좀 많이 거르게 되는 날도 없지 않아 있죠. 네. 울지 마. 아니야. 나 아파서? 그래. 나 올해 좀 많이 아프긴 했지. 그래. 늙어서 그래. 엄마 나 늙어서 그래. 늙어서. 나이 들어서 그래. 옛날에 20살에 내가 아니야. 울지 마. 울면 또 눈 아프다, 엄마. 나 오늘은 김치볶음밥 해 먹을 거야. 이미 마음 먹었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엄마. 잘 먹으면 되잖아, 그지? 뚝!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작업치료사로 취업 관문도 통과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면접 보러 많이 다니고 해서 붙었었는데 그때 엄마가 갑자기 또 다른 암 진단 받게 되면서 그냥 취업을 제가 포기했죠. 합격한 그 병원에 죄송하지만 뭐 어머니 제가 더 돌봐드려야 될 것 같아서 못 나갈 것 같다 그랬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유정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10살 때부터 알코올 중독이 있는 아버지와 정신질환이 있는 동생을 돌봤던 유정 씨. 28살인 지금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동생이 고등학교 졸업해서 성인이 되면은 뭔가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또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고 오히려 더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는 도움보다 그냥 죽는 게 더 답이지 않을까. 만약에 한 일주일 정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뭘 하고 싶을까요? 좀 핸드폰을 끄고 싶어요.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근데 저는 항상 이게 잘 때도 핸드폰을 항상 여기다 두고 자거든요. 솔직히 지금 좀 너무 힘들어요. 상담 사이 공황장애 약을 먹는 유정 씨. 딸이니까, 언니니까, 네가 해야지. 어릴 때부터 늘 그런 말을 들었고 결국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채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여보세요? 그때 집에서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니 언니가 4시에 본다고. 우리 4시에 갈게. 찾아오기 전에 전화할게. 가족들 보면 청년들은 쉼이 없습니다. 항상 자려고 누워있는 그 시간 동안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누워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어디에도 얘기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삶에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거를 어떻게 도움을 청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생각을 못하고 힘겹게 살아왔던 거죠. 어린 유정이에게 세상은 가족과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족을 선택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관악구의 12년차 1인 가구이면서 청년 싱어송라이터 김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짝꿍 DJ 율입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별이야 이게. 15년차 가족 돌봄 청년 김율 씨도 의지할 데 없는 고립을 경험했습니다. 행복한 일만. 중3 때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화장실에서 쓰러지셨거든요. 그때는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어려웠고 내가 보호자로서의 정체성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근로능력을 상실하시면서 집이 가스전기가 끊길 정도로 어려웠어요. 급식비 낼 돈도 없었고 그게 또 두 번째 어려웠고 세 번째는 이런 나의 어려움을 나눌 사람이 없었다는 거. 제가 친구들한테도 말을 못하고 계속 고립됐다는 거. 그게 전반적으로 다 어려웠어요. 단순히 말하기 힘든 가정사인 게 아니라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영케어러들이 그 또래 집단에서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공통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케어러 가족 돌봄 청년 정보 공유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돌봄을 하고 있는지, 어떤 지원이 가장 절실한지 정보와 고민을 나누는 방. 이들이 자신처럼 고립무원의 10대를 보내지 않기를 율 씨는 바랍니다. 저는 사람이 도움을 받을 시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사실 필요한 조언은 도움을 요청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누구든. 선생님이든 뭐 친척 어른이든 친구든 누구든 나 이런 상황이야 도움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해야 해요. 해외에서 영케어러란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아동과 청소년을 말합니다. 지난 2021년 아버지를 돌보던 22세 청년의 간병 살인 비극이 일어나면서 우리 사회에도 영케어러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영케어러라는 명칭은 20, 30대 청년을 일컫는 말로 굳어지고 이들을 위한 지원도 청년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0대 이하 아동은 명칭에서도 정책에서도 제외된 것입니다. 가족 돌봄 아동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실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부모를 돌보거나 부모 대신 집안일을 챙기는 아이들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과거 이 기특한 아이들은 소년, 소녀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곤 했습니다. 한동안 잊혔던 이름인데요. 그 많던 소년 가장, 소녀 가장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소년, 소녀 가장들이 생각보다 퍽 많습니다. 그럼 지금 가장 큰 소원은 뭐예요? 지금 가장 큰 소원은요? 제가 할머니가요. 다리가 무척 아프세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작은 방에 15살 소녀 가장인 장수정 양이 두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늦은 밤이지만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아유, 아직까지 다림질하고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공부도 하고 있었고. 자, 이 동생은 아직 잠도 안 자고 있었네. 한번 소개 좀 해줘 보세요. 저하고요. 이 막내 동생 승수 6살이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세 남매만 남게 됐어요? 어머니는요. 제가 어려서 그래서 기억이 없고요. 아버님께서는 제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돌아가셨어요. 한 형제는 우리에게 과거 신문 배달로 생활비를 벌고 동생들에게 밥을 해주는 소년, 소녀 가장의 모습은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996년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아동에게 가장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984년도에 도입되었어요. 소년, 소녀 가장이라는 것은. 근데 2000년도에 그 개념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때 아동 인권의 차원에서 아니 보호자 없이 이들을 돌봐주는 사람 없이 이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가장이야 라고 하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그건 국가의 그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2000년대 들어 소년, 소녀 가장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취약 아동을 발굴 지원하던 체계가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최근 영케어러라는 개념이 도입됐지만 여기서도 아동과 청소년은 소외됐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과 영케어러 사이 20년 동안의 행정 사각지대에서 가족 돌봄 아동들은 홀로 버텨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죠. 자신이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주변에서 지켜보는 분들도 잘 모르는 거죠. 그냥 너무 대견하거나 또는 너무 불우한 아이. 적극적으로 저 아이들을 지원해야 된다. 그것은 국가가 할 일이다. 그건 사회의 책임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생겨나야지만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찾아내고 연결해주고 그리고 당사자도 나설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시급한 것은 발굴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가족 돌봄에 빠져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조기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이들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곳은 병원과 학교. 혹시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중에서 아니면 나이에 상관없거든요.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이 꼭 연세하고는 상관없이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중에 그 옆에 있는 가족이 어리다거나 청년이거나 그런 경우는 그 청소년이라든가 그 젊은 층이 감당해야 되기에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당연히 그런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당장 저희 사회복지 공무원들부터도 영케어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디까지가 돌봄을 하고 어디까지가 돌보고 있는 사람인데 몇 시간 정도를 돌봐야 영케어러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아직도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이 친구가 가족을 돌보느라고 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안 하고 있으면 영케어러야?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정하는 것이 사실상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가족 돌봄 아동들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양상이 다양해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들을 좀 식별하고 평가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침서를 좀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이 대상들에게 교육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이 가족 돌봄 아동을 좀 더 조기에 발견하고 연령별 혹은 상황별에 맞는 지원 정책을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우리가 만난 아이들 역시 가족 돌봄 아동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 돌봄 아동이라는 건 언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네, 그건 지금 처음 들어봐요. 정확한 명칭은 처음 들었어요. 이런 단어를 제가 최근에 알게 되었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냥 할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하는 거다 하고 이런 걸 이 가족 돌봄 아동이라는 단어를 듣고 이런 걸 가족 돌봄 아동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 가족 돌봄 아동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학교 끝난 거예요? 네. 지금 늦게 끝났네. 고등학교 1학년 윤서. 하굣길에 동생들 저녁거리를 사갑니다. 원래 이렇게 동생들 저녁을 항상 챙겨줘요? 고등학교 되기 전까지는 그냥 제가 직접 이렇게 요리해서 하다가 고등학교 되고 이제 급식 카드가 따로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사가요. 학교에서 돌아온 윤서를 맞이하는 것은 아침에 뭔 일이 있었던 걸까? 어수선한 집안. 당연하다는 듯 빨래를 돌리며 윤서의 긴 저녁이 시작됩니다. 왜 너네 왜 오늘 이불 안 개고 나갔어? 근데 왜? 무슨 이불? 아침에 이거 다 꺼내놨어. 왜? 왜 저째서? 나 좀 서운해. 밥 주세요. 밥 받으면 부를게. 아니면 도와줄래? 윤서에게는 동생이 셋 있습니다. 엄마도 계시지만 집을 비울 때가 많습니다. 거실에다 놔. 거의 매일 이렇게 윤서가 끼니를 챙깁니다. 세 동생 중 둘은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동생들과의 저녁은 늘 전쟁 같습니다. 나 끓인 거지 가장 많은 거는 라면입니다. 라면. 맛없는 게 라면이라고? 나 라면 잘 끓이지 않아? 가장 맛있는 거는 없어요. 아니 언니 식당 맛있어. 김치찌개랑 라면이랑 난 다 괜찮아. 봐봐 이게 모범적인 답안이야. 나 서운해. 그다음 그러면 니네 먹지 마 앞으로. 네. 누나 막상. 마이크? 누나 마이크? 응. 누나 전화 왔어. 여보세요? 애들은 뭐해? 그냥 핸드폰 하고 있는데? 알았어. 밥을 먹어야지. 먹었어. 엄마가 챙겨주지 못해서. 끊어. 이해하지? 그래 알았어. 수고해. 끊어. 왜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야? 윤서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닙니다. 숙제를 하러 컴퓨터 앞에 앉았지만 동생들에게 둘러싸인 윤서에게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공간도 시간도 없어 보입니다. 저 약간 좀 학원 같은 거 다니고 싶어요. 약간 컴퓨터 학원 이런 거. 한 번 진도가 늦춰지면 약간 조금 따라잡기 힘들다. 도서관을 매일 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집에 빨리 들어가야 이제 약간 조금 할 수 있으니까.
뭐를? 집안일. 빨리 취업해서 동생들 클 때까지 돈을 벌겠다는 기특한 아이 윤서. 엄마와 함께 거주하는 윤서가 가족 돌봄 아동으로서 지원받을 방법은 지금으로선 없습니다. 고등학생 남매를 키우고 있는 하은이 엄마. 심각한 공황장애 증상으로 하던 청소일도 그만두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만 되면 이게 더 심해요. 밤만 되면. 뭐 육교나 뭐 엘리베이터 타는 게 불편할 정도고 뭐 숨쉬기 어렵고 죽을 정도로 얘기하니까 그건 무조건 약을 좀 드셔요. 당분간 약을 먹고 내가 어느 정도 이상이 가능하면 이제 좀 운동도 하시고 좀 스트레스 푸는 그런 거나. 가정폭력이 있는 남편과 헤어지고 어렵게 아이들을 키우던 중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하다거나 이러면은 뭐 따님이나 뭐 자녀분이 오셔야 되잖아요. 애들이랑 같이는 오고 싶지 않아요. 초등학교가 뻔하니까 또 초등학교 되면 또 학교 가면 더 집중이 안 되고 또 딸도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고 신경 쓸 때고. 학교에서 돌아온 하은이가 엄마 대신 집안일을 합니다. 언뜻 봐서는 환자로 보이지 않는 엄마. 섬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엄마를 돕는 하은이를 가족 돌봄 아동이라 인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엄마 처음에는 좀 아픈 모습 좀 티를 많이 안 냈는데 점점 갈수록 증세가 더 심해지니까 한 번씩 학교에 있을 때 그냥 제가 생각이 들 때 엄마가 막 쓰러졌거나 그런 생각 한 번씩 들어서 조금 한 번씩 힘든 게 있어요. 엄마가 저 대신 그런 일을 했다면은 그래도 엄마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대신 해주니까 조금 뿌듯해요. 하은이는 일주일에 2-3번씩 엄마의 비상약을 사러 갑니다. 엄마는 딸을 걱정해 아프다는 말을 아끼고 딸은 그런 엄마가 걱정돼서 휴대폰 알람까지 맞춰놓고 엄마의 약 먹는 시간을 챙긴다고 합니다. 새벽이나 저녁에 아파가지고 잠에서 깨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많이 깼어요. 아파가지고. 자다가 깨서 나와서 엄마가 아파라고 하면은 네. 어떻게 해요? 그냥 일단 바로 이렇게 약부터 주고 그러면 연하거나 하면 이제 수건 찬물 이렇게 적셔가지고 주고. 약을 좀 드리면 좀 나아지세요? 네. 근데 그렇게 저녁 아파하고 하시면 좀 힘들지 않아요, 마음이? 네, 힘들어요. 하은이처럼 엄마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질병을 앓고 있다면 가족 돌봄 아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일까요? 동생들의 저녁을 챙기고 숙제할 시간조차 없어도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가족 돌봄 아동이 아닌 것일까요? 현재로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돌봄 아동에 대해 국가가 정한 어떠한 법적, 정책적 정의도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선 1980년대 초부터 가족 돌봄 아동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나라마다 청소년 인구의 약 5에서 8%를 가족 돌봄 아동으로 파악하고 있고 어떤 경우를 가족 돌봄 아동으로 정의할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분류합니다. 일본의 어린이 가정청 홈페이지입니다. 주위에서 이런 경우를 발견하면 가족 돌봄 아동이니 알려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픈 가족을 직접적으로 간병할 땐 물론이고 알코올 문제가 있는 가족이 있거나 부모 대신 형제 자매를 돌볼 때에도 가족 돌봄 아동으로 정의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가족 돌봄 아동을 정의하고 발견하는 것부터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신원이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히 노력했습니다. 얼굴을 보여줄 수 없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심각한 저출산 국가인 우리의 맨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는 사회가
더 많은 아이들을 태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빌라 반지하층. 11살 소은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셋이 살고 있습니다. 미혼모가 된 소은이 엄마가 생후 20일 아기를 안고 나타난 것이 이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7년 후 소은이 엄마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거 목도리 해줘. 저녁 때라가. 응? 응. 조부모 위탁아동으로 지정된 소은이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폐지 수거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보태왔지만 부쩍 건강이 나빠지면서 식당에 나가던 할머니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힘 세네. 이거 무거운데. 더 실내도 못 실겠다. 아유. 오늘도 할머니를 따라 나선 소은이. 저 캔 있다. 저기 연락 하나가 주세요. 이거 캔 아니야. 운전을 잘해야 되는겨. 무조건 끌고 가면 안 되지. 있을 땐 들고 가고 많이 있을 땐 끌고 가면 돼. 아직은 소은이의 작은 손 뒤에 할머니가 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폐지를 주워오는 소은이. 나 저거 바카스 저거 가져와. 소은이가 할머니를 따라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난 한나 때문에 이게 무서워. 한나가 항상 이렇게 다니다가 치니까 이게 무서워. 할머니 이거 하시는 거 보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 걱정되는 부분. 그래 날 따라 그러잖아. 아까 뛰다닌다. 뛰다닐 때 할머니 내가 이래서 내 걱정이래잖아. 자사고 나가봐. 오늘 할머니 늦게까지 안 들어오면 걱정 많이 돼? 아, 전화통에 불이 나요, 불이. 아니 할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계속. 뭘 그렇게 안 받아, 받으면. 좀 이따 또 하고. 어디야, 빨리 와. 어디야, 빨리 와. 측은하죠, 뭐. 안 됐죠, 뭐. 살기가 좀 여유롭고 좀 좋으면은 그 폐지를 준대 나오겠어요? 엄마하고 뭐 얘기라도 하든가 뭐 아니면 뭐라도 할 건데.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만은 듬뿍 받으며 자라고 있는 소은이. 할머니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털어놓으며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뭐 약간 나중에 뭐 되고 싶다거나 하고 싶은 거 있어? 뭐가 되고 싶어? 커서. 또 요리사 해? 이제 또 요리사를 받겠어? 가수 된다 그랬다가. 응? 가수는 안 껐어. 그 가수는 안 꿨어? 접었어, 가수는 이제. 내가 맨날 노래 못한다 그래서. 들어와서도 겉옷을 벗지 않는 소은이. 할머니가 야간 폐지 수거를 나갈 때 또 같이 가려는 것입니다. 옷 벗어 이제 뭘 이제 추워. 나가지 마. 아니 나 따라갈 거야. 안 돼, 추워. 아니 나 따라갈 거야. 밤엔 더 추워. 아니 괜찮아. 할머니 걱정을 많이 해요? 많이 하죠. 다 왔어? 어디 할머니? 빨리 들어와. 9시 다 됐어. 9시도 안 됐는데 9시 다 됐다. 내가 안 아파야지 저거. 그래도 지키고 커가는 거 보고 끝까지 살 건데 중간에 내려도 아프면은 그냥 큰일이지 뭐. 걱정.
걱정이지 뭐 걱정이. 응. 맨날 요대로 있었으면 좋겠어 할머니가. 응? 늙지 말고 이렇게 가만히, 그지? 응. 붙들어 매 세월을. 늙지 말라고. 계속 식당 일을 알아보고 있는 할머니. 커갈수록 늘어날 교육비도 걱정이고 정보에 취약한 조부모 밑에서 소은이의 기회가 줄어드는 건 아닐지 또 걱정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학부형들 와라 이러면 할아버지 올 수가 있어 이러면 그 할아버지가 그 나이 많은 사람이 그 학부형들 다 어린데 그거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얘가 이제 지금 부모 없는 자식이니까 단신님께서 좀 다른 애들보다 좀 신경을 좀 써달라고. 가장 큰 걱정은 부모 없이 커나갈 소은이의 조금 더 먼 미래입니다. 언제까지 소은이의 보호자가 돼줄 수 있을지, 어느 순간 소은이가 보호자가 되는 건 아닐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 20살까지만 키워만 놓으면은 괜찮을 건데 20살까지 이렇게 못 키울까 봐 그게 이제 내 마음속에 항상 그게 뭐 항상 걱정이지 뭐. 너무 일찍 철이 들어가지고 생각하는 게 어른하고 똑같아. 어른하고 똑같고 너무 철이 빨리 들어서 좀 그런 면이 많아요. 내가 이제 좀 속이 상해서 이제 저녁에 이제 이렇게 울 때 좀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 할머니 왜 그래? 뭐가 속상해서 그래요? 이래. 그럼 그냥 여러 가지 힘들어서 그래. 그러면 할머니 아프지 마. 할머니 아프고 할아버지도 아프고 그래.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 다 죽으면은 나는 누구하고 살아야 돼 이래. 에휴 진짜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아이에게 또다시 가족과 자신의 인생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